오늘은 근로계약의 종료, 특히 해고 제한의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해고란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이 근로계약은 노동관계법령을 통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특별히 제한이 가해지는 부분으로 어떤 점에 있어 사용자에게 제한이 가해지고 근로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근로기준법, 노조법, 또 구체적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비롯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처분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해고가 금지되는 특정한 기간을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2항의 규정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간을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기간으로 보고 심지어 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해고가 금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 3권인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노동 3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81조 1항의 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 1항의 5호에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행위에 참가한 행위를 근거로 또는 사용자가 부당노동 행위를 한 걸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부당노동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생활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관계법규에서 해고의 자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근로계약의 종료 또한 존재합니다. 해고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계약의 종료에는 고령자 고용법에 미달되지 않는 정년제도에 따른 정년의 도달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나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사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원칙 중의 하나로 강제근로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벗어나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쟁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 맞는지 해고인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만약 진정으로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진정한 퇴직의 의사가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107조에 따르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로 보아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 그리고 근로계약의 종료는 무효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진위란 근로자가 진정으로 원했던 결과라기보다는 당시 상황이 근로자 입장에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면 비록 그게 진정으로 바란 결과를 표시한 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 즉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중대한 착오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사용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 110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것을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에 근로자가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본 2000년 9월 5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민법 제527조에 따르면 민법상 계약의 청약은 철회할 수 없지만 근로자 보호의 측면에서 판례는 기본적으로 합의 해지의 청약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은 제27조에서 해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만한 최소한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새로 도입이 됨으로써 설사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 서면 조항에 대해 이메일로 해고의 사유와 해고의 시기를 명시한 문서를 발송한 경우에 유효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2015년 판결을 통해 전자문서 역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에서 이러한 이메일의 형식이나 작성의 경위 등을 보았을 때 사용자의 해고 일사, 해고의 사유, 해고의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해고의 서면 통지의 입법 취지가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의 법적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즉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메일에 의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근로자가 이러한 사용자의 해고 조치에 대응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이야기하는 서면 통지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이 해당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 협약에서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을 해고할 때에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협의를 거쳐야만 유효하다는 규정을 만약에 단체 협약에 두고 있는데 사용자가 이러한 단체 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조합원을 해고했다면 이러한 단체 협약 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가에 대한 것이 또한 다툼이 된 쟁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1993년 대법원 판결과 같은 과거의 판결에서는 단체 협약에서 노동조합과의 동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 조치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본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판결에서 해고의 사유가 분명한데 노동조합 측에서 무조건 동의를 거부하거나 협의 자체에 불응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실질적으로 살펴서 단체 협약에 위반하는 해고의 경우에도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도 등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이유가 어떤 것들인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격, 해당 근로자의 지위나 직무의 내용, 그러한 근로자의 비행위의 동기나 경위, 또 이런 근로자의 비행위로 인해서 기업의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 등의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과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현재 판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23조에서 제한하는 바와 다른 차원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일정한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규책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규책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해고이기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4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즉 근로자에 대한 인원 감축을 실시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가능하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다른 노력들을 먼저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인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남녀의 성별을 이유로 경영상 해고의 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게 바로 이러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 4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는 무효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 사용자는 해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만약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했던 업무에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어떤 사업의 일부 부서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이유로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들을 경영상 해고하는 것이 유효한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일부 사업부문 또는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에서 해고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법리의 원칙적인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